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지난 5일 공개된 두 영상으로 세라요구와 초록알약에 관한 사건들이 어느정도 드러났고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또 11, 12화를 보면서 추가로 알게 된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화의 처음은 고인의 사물함에서 나온 아직도 내가 자살했다고 생각해? 그 물음에 답한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고인의 죽음은 타살이며 누군가 도움을 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출입한 멤버들. 유서는 고인애가 쓴 게 맞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 S반에 남아있는 필적을 확인하러 갑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간 S반. 이내 책상에는 유품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분홍색 다이어리. 2018년부터 시작된 고인애와 나일이의 교환 일기였는데요. 안을 열어보자 지난주 닥세라TV에서 나왔던 내용인 세라요구 입학 이후 나일이는 반성적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편지 형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이어리에서는 이내 유서에 있던 이모티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나왔는데요. 바로 둘만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암호 코드였습니다. 이 비밀 암호판을 이용하여 유서를 해독하자 나온 문자는 Not by myself, 자살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는데 유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내가 묶던 방법과 다르게 묶여있던 신발끈을 봐서 마지막에 신발을 벗고 있었을 거라 추측하는 장소는 보건실이었는데요. 보안 카드를 이용해 보건실에 들어간 멤버들, 최성환 선생님의 외투에서 벙커 열쇠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레 자물쇠를 따고 내부로 들어가자 벙커 내부에는 3개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공간에서 발견된 실종 당시 나일이의 복장, 다른 사람이 채운 시계, 평소와 다르게 묶은 신발끈, 심하게 훼손된 얼굴. 출입한 멤버들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떨어져 죽은 게 고인애가 아니라 나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리의 흔적 옆에서 발견된 둘만의 암호, 다이어리에서 나온 암호판으로 해독하자 이번에 나온 글자는 Stay Alive였습니다. 직역한다면 살아남기. 실종 당시 에리의 옷이 남겨져 있다는 상황을 봤을 때 에리가 이내에게 남긴 말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애틋하면서 막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Stay Alive, 살아남으라고 했지만 나일이던 고인애던 둘 중에 하나는 이미 죽었다는 부분과 중간고사 이후 모질게 대하고 사이도 멀어졌지만 막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서로를 가장 걱정하고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 이러한 사실들이 이 장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올라온 동아리실, 핸드폰에서 또 한 번 알람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헐생징이라는 사진이 왔는데요. 이걸 다시 조합해보자 나오는 단어는 행정실. 보안카드에 나온 비밀번호를 이용해 행정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되는 핸드폰. 인스타그램에 있던 손 모양이 있는 걸 봐서는 이내 핸드폰과 연결된 거라고 추측되는 상황. 모니터에 자동으로 글씨가 나타나고 아직도 고인애가 자살했다 생각해? 아니라면 여길 잘 봐. 그렇게 어플 하나가 켜지면서 지도상에 나일이의 위치가 뜨고 10이라는 마무리됩니다. 혹시 여기 위치에 뭔가 있을까 궁금해서 네이버 지도로 찾아봤는데요. 뭐 주변에 별게 없더라고요. 있는 게 뭐 저수지랑 마을회관 정도인데 뭐 저수지에 뭘 버리고 온 건 아닐 테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나일이가 표시되어 있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옆에 표시된 속도를 봐서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 어느덧 나일이의 위치가 학교에 도착하고 택시에서 내린 건 학교에 있던 구현산, 민정음, 김정호 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중 나일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사람으론 초록알약의 정체를 알고 있는 구현산 쌤이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 마침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에 교무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나가 찾은 나일이의 핸드폰, 그 위치는 바로 출입반 동아리 담당 김정호 선생님의 자리였습니다. 설상가상 가방 안에서 추가로 나온 것은 고인의 유서와 같은 보라색 편지지 뭉치. 어째서 이것들을 김정호 쌤이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찝찝한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은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책과 수첩 속 글귀인데요. 먼저 책의 내용부터 짚어보자면 지난 세기 과학자들은 사피엔스의 블랙박스를 열어 그 안에 영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유의지는 앞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은
인간은 단지 물질일 뿐이며 목적도 없고 완결도 없다. 우리의 삶은 원자들의 조합이며 우리의 희망과 감정은 전자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카를로 로벨리. 사실 두 가지 다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겉핥기식으로 살짝 알아봤는데요. 호모데우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키워드만 뽑아본다면 신이 된 인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호모는 사람을 뜻하는 학명이며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다. 즉 신이 된 인간이라 번역할 수 있다. 21세기의 주요 생산품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은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호모데우스,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진화.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키워드만 뽑아봤는데 딱 어떤 느낌의 책인지 아시겠죠? 이걸 세라요고와 S반, 초록알약에 대입해보면 학교와 S반은 실험을 위한 장치이며 현재 인해가 아픈 상황은 진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첩에서 발견한 4개의 로직. 저는 이걸 처음 본 순간 딱 1, 2번 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로직을 좀 자세히 봤더니 풀어놓은 로직에 약간의 틀린 점들이 있었는데 이걸 김종호 쌤도 아는 듯이 X로 표시해둔 게 보였고, 앞으로 이 로직이 어디에 쓰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매점 뒤에 있던 1, 2번 문과 학교 어딘가에 있을 3, 4번 문을 여는 비밀번호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동아리실로 돌아와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본 결과 16일 이내가 보건실에 누워있을 당시 학교로 찾아온 에리는 보면 안 될 어떤 것을 봤고 그로 인해 납치, 감금되었으며 이내로 위장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고인애가 유서에 둘만 하는 이모티콘을 남겼다는 점에서 유서를 쓸 당시 협박 혹은 감시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추측되며 앞에서 얘기했던 유서의 Not by myself가 자살이 아니다가 아닌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만 멤버들이 이걸 정리하는 동안 상황에 맞는 화면이 딱딱 들어갔는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대화에 맞게 자료용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저도 4시 땡 하자마자 보고 영상 만들면서 계속 보기도 했지만 이게 진짠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하면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떡밥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걸 편집상 맞게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번에 추가로 나온 정보로는 약을 먹고 눈이 변하는 게 2단계 각성이라는 점과 S반 친구들도 초록알약을 먹었지만 이내 혼자 각성이 진행됐다는 점, 심학스동 내부는 공사 중이 아닌 실험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는 수리반 멤버들을 돕는 조력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김정호가 악역으로 바뀐 상황에서 현재 조력자로 유력해진 사람으로는 학교 내부에서 가장 가까이 S반과 알약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사람, 학생이 출입하기 힘든 행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구현산 선생님이 있겠고, 그와 관련된 신소은 학생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안 나오는 거죠? 비밀 게시판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또한 독재,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책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걸 읽고 있는 조지 부시맨과 대탈출에 나왔던 외국인 요원을 엮어 조지 부시맨은 SSA 비밀 요원이며 출입반 멤버들을 돕는 조력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세계관을 공유하며 자잘한 것들을 심어놔서 기존 팬들에게 재미를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고 출입한 시즌 1에서는 SSA가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따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이내에 핸드폰 위치가 표시된 것은 What 3 Words에서 나왔던 구령대로 보여지며 2차 각성 단계에 들어간 이내의 위치는 2번 문 뒤나 심학스동 내부 실험실에 있을 거란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사건을 정리하던 와중 출입한 공용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던 전화번호가 당연하게 공용폰의 번호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걸어보니 공용폰은 울리지 않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번호의 주인공은 바로 출입반을 담당했다던 전혜진 선생님. 멤버들이 전화가 오고 다음날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는데요. 전혜진 선생님은 어째서 같은 기간 근무했던 김정호를 몰랐는지, 김정호는 정말 출입반 담당이 맞았을지 아니면 선생님인 척 하는 건지, 전화통화로 얻은 몇 가지 문제는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고 13, 14화에서 최인선 선배와의 연락으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혜진 선생님의 목소리.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연기 톤이었는데요.
바로 대탈출 3 아차랜드 편에서 나온 조피리 PD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차동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대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편집하느라 연기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출입한 멤버들이 사건을 정리하던 와중 또 한 번 불이 꺼지고 이번에도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운 와중 김정호가 문을 두드리고 출입한 멤버들은 김정호를 의심하며 시비하는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예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으로 독고문 실장의 방이 나왔으며 디귿양과 관련된 30년 전 사건이 조금 더 밝혀질 듯 보입니다. 또한 벙커에서 누워있던 인물은 신발을 비교해봤을 때 독고문 실장이 맞는 듯 보이며 지난번 들어갔을 때와는 다르게 두 개의 문이 열려있어 훨씬 많은 정보를 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쪽을 쳐다보며 놀라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저번 10화 마지막에 나온 예고에서도 복도에서 놀라 뛰쳐나가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소리에 놀라서 뛰던 장면이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류의 예고 낚시일지 아니라면 지하 벙커에 감금되는 상황이 진짜 나올지 13, 14화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체육복을 입혀놓은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매점 뒷공간으로 가는 환풍구나 구멍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치마 입은 상태에서는 그걸 비집고 가기 힘드니까 갈아입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저나 마지막에 나온 이 손은 누구일까요? 11, 12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바.